오프라 윈프리, 토니 로빈스의 멘토, 전 세계 1억 부 판매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 박사, 영적 멘토로 불렸던 웨인 다이어의 책 의도의 힘 시작합니다. 의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의도란 자아나 개인의 의지보다 큰 무언가입니다. 의도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형태로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의도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샘물에 의도가 들어있죠. 몸에 피는 사과꽃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름이 되면 사과를 맺으며 그 안에 있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의도는 창조, 풍부, 행복 등 총 7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 역시 의도의 영역의 에너지에서 의도적으로 창조되었죠. 분자에서 원자, 그 다음 전자와 아원자 입자, 그보다 더 쪼개면 아아원자 입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들은 생명의 근원을 밝혀내기 위해 이 양자 아원자 입자를 입자 가속기에 넣어 충돌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입자가 더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원, 즉 의도는 측량과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동하는 순수하고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형태나 경계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이 진동하는 무형의 정신적 에너지 장에는 의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각, 감정, 육체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부분은 이 의도의 일부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의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식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아라는 것이 있죠. 내가 가진 것이 나다, 타인이 생각하는 모습이 나다 같은 자아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의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의 힘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타고난 자기 자신에 연결되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바로 나를 보편적인 정신에 둘 것이냐 아니면 자아의 지배 아래 둘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보편적 정신과 멀어질수록 삶은 고단해지는 것이죠. 의도는 자아를 통해 얻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 하나의 힘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저자는 자신의 글과 강연 모두 의도의 영역에서 온다는 단순한 지각만으로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의도에 복종하고 자신을 허용함으로써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의도와 어울리는 생각을 할 때 스스로 의도에 연결되고 우리의 갈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의도의 7가지 얼굴. 첫 번째, 창조의 얼굴. 의도의 힘은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의도의 목적은 생명을 적합한 환경에 존재하도록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친절의 얼굴. 에너지를 창조하고 물리적 형태로 바꾸는 힘은 친절의 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의도의 힘이 불친절하고 악의적이라면 창조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얼굴. 모든 생명을 격려하고 향상시키고 지원하는 속성은 바로 이 사랑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현재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의도의 힘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넷째, 아름다움의 얼굴. 창조적이며 친절하며 사랑하는 얼굴은 바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확장의 얼굴. 생명의 본질적 특성은 늘어나고 점점 더 많이 표현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풍부함의 얼굴. 어디에나 있고 끝없이 풍부한 힘입니다. 세계는 무한한 풍부함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일곱 번째, 수용의 얼굴. 의도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평가 없이 받아들이는 힘이죠. 의도에 연결하라. 핵심은 의도의 가능성과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어디에 생각을 두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비결은 우리의 내면이 의도의 힘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다듬는 마음과 능력에 있습니다. 인생은 전적으로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 의도의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하죠. 상상력은 의도의 힘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습니다. 현실을 구체화하는 능력은 의지가 아닌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의도의 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아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 보편적 정신이 됩니다. 의도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장애물. 의도와 조화를 이루려면 결핍된 것을 생각하는 순간 멈춰야 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되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안의 생각이 늘 겪어왔던 과거의 일에 집중한다면 창조의 힘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만을 창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나의 기대와 일치하는가? 타인의 관심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관심으로
힘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도 있고 약하게 만드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 생각들 중 앞서 말했던 7가지 의도의 힘에 가까울수록 가장 높은 에너지를 일으키죠. 비난으로는 어떤 것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파괴적인 에너지를 더할 뿐이죠. 만약 이런 분노, 화 같은 낮은 에너지를 마주쳤을 때 7가지 힘과 관련된 에너지, 즉 높은 에너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상대에게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걱정을 해준다면 상대방은 화를 가라앉히고 나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뚱뚱하고 못생긴 나에게 화를 내며 다그치기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준다면 자연스럽게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 운동을 자처해서 하게 될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혹은 스스로가 휘두르는 약화 에너지를 똑같이 사용하지 마세요. 더 높은 에너지를 쓰면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를 무효화하고 변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에너지의 주파수를 높여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명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만심 경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혹여나 자만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심은 나만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죠. 이 감정은 타인과 철저히 분리되고 협력보다는 경쟁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감정은 의도의 7가지 힘과 반대되는 감정이고 그래서 의도의 힘과의 연결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다. 당신이 타인의 행동에 영향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화를 내면 우리 자신만 약해지는 것이죠. 타인을 바꾸거나 가르치거나 모두 화, 분노보다 더 높은 에너지, 따뜻함과 사랑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이기려는 욕구를 버린다. 타인을 지게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낮은 에너지입니다. 타인을 이기는 경쟁이 아닌 나 스스로가 바뀌고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나아졌다는 데 있는 거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합시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를 버린다. 자아는 더 많이에 집중합니다. 이 마음은 현재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감정에 기반하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한다면 부족한 마음이 아닌 풍요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베풀기까지 한다면 풍요와 사랑의 감정에 기반해서 의도의 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겠죠. 평판을 버린다. 우리의 평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타인의 평판을 통제할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도와 끊어지고 타인의 견해에 따라 움직이게 될 뿐입니다. 의도와 연결된 당신의 영향력. 우리가 의도의 얼굴과 조화를 이룰수록 타인에게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의도의 힘과 가까워진 나의 존재만으로도 타인은 평화롭고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더욱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정신 에너지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기만 해도 타인에게 삶의 목적을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화를 바라면 우리는 타인에게서 평화를 돌려받고 타인이 사랑받기를 바라면 우리도 타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타인도 그 원하는 것을 받길 희망해야 합니다. 즉 타인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도 받는 것이죠. 우리와 타인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말고 모두 하나라는 생각, 타인은 나의 거울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호킨스 박사는 인류의 약 87%가 자신을 약화하는 집단 에너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높은 대역으로 올라갈수록 그 수는 점점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높은 에너지 수준은 여러 세대 사람들의 기감이 되고 심지어 정신적 패턴 자체를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낮은 사람들이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도에 연결된 사람 한 명이 다수의 낮은 에너지를 지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이러한 높은 에너지장의 중화 효과가 없었다면 또 이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미 스스로 파괴되었을 것이다 고 호킨스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직간접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의 부정성을 상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웨인 다이어의 의도의 힘이었습니다.